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죠. 국난이었습니다. 요즘 연일 경제위기라는 말이 언론에 난무하면서 혹 지금이 국난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6월 들어서는 금이나 달러 등 이른바 안전자산에 돈이 몰린다는 기사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난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달러에 투자한다. 당신들도 도망쳐라 라는 식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쳤던 조선의 왕, 한국의 정치인들이 떠오르는 건 저뿐만인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말 듣고 그런 언론 믿고 달러 투자한 분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왠지 상투였다는 기분 안 드시나요? 그런 기사가 한창 언론에 나왔을 때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였죠. 그때 달러가 1190원까지 갔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갈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이종우 애널리스트가 저희 프로에 나와서 그랬었습니다. 원달러 한을 가봐야 1200원 넘기 힘들다. 1200원 넘어도 며칠 못 가서 다시 내려온다. 상투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종우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고 한국 언론의 전망이 틀렸습니다. 금과 달러 모두 퉁쳐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언론이 퍼뜨리는 경제 위기설, 저는 우습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정말 혹시 한일전 축구 경기하는데 일본이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돈 걸어서 진짜 돈 조금 번다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죠. 주요 의제가 수소 경제 등이지만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딜이 성사되느냐 여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 일본의 이 도시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부산에 비교되는 곳이죠. 올해 G20가 열리는 곳은 일본의 어느 도시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제습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는 이분이 제일 잘합니다. 서울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신환종의 세계경제 리포트.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짚어보고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는 세계 경제 리포트,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제가 G20 정상회담 이야기했는데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핵심적인 이슈는 뭐야? 예, 저 시진핑하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예. 도대체 지금 계속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다른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죠.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싶습니다. 분명히 만나긴 만날 것 같죠. 네, 이번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고 트럼프가 그랬죠. 예. 이게 완전히 예. 무슨 끝나고 수업 끝나고 옥상 위로 올라와. 옥상 위로 올라와. 맞다. 안 나오면은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예. 참 좀 웃기긴 한데요. 맞짱 떠야 된다 이번에 뭐 그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나와서 뭐가 좀 하자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번에 대한 기대가 예. 엄청 크진 않은데요. 예.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유지만 된다는 게 더 무슨 악화만 안 돼도. 악화만 안 시장은 되도. 이미 막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악화 안 되고. 예. 이 뒤를 이어서 3천억 달러 넘는 이런 관세를 진짜 빠르게 부과할 거냐, 아니면 예. 조금 좀 타협해가지고 좀 딜레이 할 거냐. 예. 요거에 따라서 아마 시장 반응이 아주 강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중 회담을 놓고 봤을 때 생각해야 할 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미중은 이제 무역이 아니라 뭐 이제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들은 이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3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예.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정도 지금보다 오히려 기대는 크게 없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기대감은 별로 없고요. 네. 작년 아르헨티나 회담에서는 그때를 기점으로 아쿠아일로에서 멈춰서 실은 시장 기대감이 되게 높아졌던 게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던 거죠. 예. 5월 4일 이후로 나빠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G20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좀 괜찮은 합의들이 나와서 시장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는데 예. 지금 며칠 안 남은 데다가 예. 뭐가 나오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은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휴전 지금 서로 막 상황에서? 비방하고 막 욕하고 예. 하는 것들을 좀 멈춰서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3천억 달러 부과하려던 그 관세가 딜레이가 될 거고요. 예. 예, 시장은 아마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요거를 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를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세 번째. 번째는 막장 시나리오죠. 이제 야, 와서 웃을 이제 일이 아닌데, 설전도 이게. 하고 예. 이제 예. 그다음에 자꾸 이제 이상한 얘기들을 꺼내면서 예. 둘이 싸움하거나 아니면은 예. 이제 냉랭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 아무런 것 없이 가는 거. 지난번에 하노이 북미 회담처럼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없는 상태에서 예. 가서 그 뒤로 이제 추가 관세 나오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건데요. 시장은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최소한 휴전 그리고 뭐 어찌됐건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북중 정상이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이 북한 카드를 가지고 혹시 그걸로 전면적으로 어떻게 미중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잘 돼 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런 희망 섞인 전망. 그러니까 사자가 북미 그다음에 한국까지 포함해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이 정전 대상국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중국이 북한 카드를 내밀면서 무역 전쟁도 서로 간에 윈윈하는 어떤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그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카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우리나라 위주의 생각인 것 같고요. 미국 사람들의 너무 희망이구나. 관심사 중에서 예. 그 대북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실은. 이 말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 우리는 기대가 높고 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미국의 뭐 CNN이든 폭스든 보면은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어떤 관계는 실은 요즘에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보면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이 시진핑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했던 거는 진짜 지금 이제 전투는 그 미중 갈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한 전선일 뿐이고요. 북한이라는 카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드는 이란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 이란에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요.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 유럽하고 중국입니다. 또 러시아도 있겠죠. 예. 이런 대결 국면 중에 카드는 이란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어디죠? 북한도 있을 수 있겠고 예. 베네수엘라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베네수엘라를 그렇군요.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과 러시아.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중에 하나의 카드로 특히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동안 공들였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시진핑도 이제는 그 옛날처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그 중요한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G20에서 뭐 큰 카드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혹시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락은 됐는데 그걸 트럼프가 또 트집을 잡고 그걸 다시 뭐 무역의 협상 카드로 내밀 가능성은 없나요? 민주화랄지 중국의 민주화랄지 민주주의 정도 수준 가지고 제 생각에는 예. 그거를 트럼프가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거의 보고 없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중요한 그 논제들이 많은데 굳이 이걸 꺼내가지고 그 불씨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유럽이나
예.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서 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다른 데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그 전통적으로 예. 그러니까 요번에 그 여러 가지 저 홍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멘트들을 보시면 미국도 있지만 실은 가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전선이 미국 갈등이나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 예. 지난번에 우리가 홍콩을 반환할 때 약속한 게 그러네요. 일국 양제를 예. 50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고요. 처음에는 지금 공산주의 체제와 예. 또 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을 두 개 다 양립해서 50년 간다고 얘기했는데 예. 실제 지금 와가지고는 정치 체제는 그냥 공산주의를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죠. 경제만 양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유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유럽이 중국한테 계속해서 지금 문제를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미국이 먼저 나서서 문제 삼았을 때는 협상 카드에서 오히려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 때문에 빌미를 삼아서 딜이 안 될, 뭐가 휴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미국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문제가 삼아서 혹시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지금 아마 그때 200만 명인가요? 150만 명이 예. 나왔다 그러죠. 일단 700만 명 중에서. 네. 예.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죠. 예. 그러고서 일단 뒤로 연기되긴 했는데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의제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내일인가요? 오늘인가 시위를 계속 할 겁니다. 자꾸 그래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미국이 직접보다는 아마 유럽 쪽에서 나와서 이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아마 G20가 상당히 어려워질 뭐가 그 휴전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이런 것 때문에 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국제 체제라는 것이 명목상 원래는 유엔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네네. 이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고 냉전이 해체가 된 다음에는 G7, G8 이런 이야기 하다가 G20까지 왔는데 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세계 체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 5월 4일 이후에 바뀌어진 상황들을 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냉전으로 간다. 이제 잠깐의 휴전과 5월 4일은 뭐죠? 5월 초반에 예. 트럼프가 트윗으로 딜 없다. 예. 그때 딜을 깬 예.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한 이후부터 한 2달 동안 계속 악화를 내려오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인데요. 예. 또 월가의 CEO 애플 등등 예.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 전까지는요. 저희들이 이제 만나보고 그러면 작년 특히 이거 금방 해결될 거야. 이거 이렇게 되면 미국도 피해 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질 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사실은 저희가 가서 배울 게 없었어요. 그 본인들도 손해라는 생각을 좀 미국 기업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미국도 손해를 보고 인플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을 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가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다.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한국에서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거고 또 장기화될 거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사람 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까요. 예. 미국 사람이 한 3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월가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애플 CEO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뭐냐면 이 사람들 임기가 5년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내 임기 동안 큰 문제 없이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고 이러면 딱 좋습니다. CEO 입장에서. 네. 예. 그 애널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별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그래 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전망이 계속 틀렸어요. 그게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떤 일개 기업의 CEO일 때는 예. 그게 맞는데요. 예. 지금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수반입니다. 예. 경제적인 단기적인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예. 20년, 30년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10년, 20년 뒤에 상황이 역전돼 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가는데
국가 수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제 단기간에 경제 실익 뭐 한 5천억, 100억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위를 누리는 지금 잠깐 성을 보더라도 이게 필요한 거를 이제 전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뭐가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단기연이었고 그 사람 생각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게 한 1년 반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예. 5월 초반에 상황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 봤다. 예,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구나. 이게 장기화될 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구나. 미국의 장기적 국가 이익에 이게 부합하는 것이다. 그렇죠. 중국을 지금 시기에 네.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할지 아니면 시간을 걸리면서 갈지는 전술적인 거지만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실은 많이 사라져버렸고요. 많이 악화됐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예. 주로 이제 예전에 90년대 클린턴 대통령 같은 민주당 그 외교 엘리트들의 시각인데요.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중국이 점점 커지고 예. 뭐 한 4, 50년 뒤에 넘버원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네.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시장 체제로 끌어들이면 중국이 바뀔 줄 알았는데 처음에 약속한 것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죠. 그렇지만 예. 민주주의, 인권 자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불러온다는 정치 이론도 있었거든요. 그게 저기죠. 프랜시스 코야마의 예. 역사의 종말입니다. 민주주의로 수용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뀔 것이다. 예. 그런데 중국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민주당으로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사람들도 바뀌어버렸고요. 지난 30년 동안의 그 대중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공화당, 지금 트럼프 정부의 내각에 있는 저기 나바로나 뭐 라이트하이저 같은 강경파의 생각입니다. 예. 중국이 패권 도전하는 거 용인할 수 없어요. 기존의 생각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월가 애널리스트 또는 CEO들 이런 사람들 생각이 지금 힘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생각이 지금 하나로 뭉쳐지면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지가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야, 그러네요. 지금 월가랄지 특히 뭐 애플이나 IT 업체들은 사실은 민주당 편들이 많았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마 작년에 8월인가 7월인가 그때 애플이 공장을 중국에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 작년에 같으면은 예, 아주 폭스콘? 예. 공격적인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애플이 한 해 돈을 얼마 손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애플이 예.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점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현금도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서 있다는 게 실은 문제가 많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지금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계속 이게 지금 궤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일단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문제가 그러네요. 장기 계획을 지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타협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지금 상당히 바꿔야 되고 그동안 30년 동안은 그냥 전부 다 그 기업들이요. 예. 내년 전략 어떻게 짤까? 올해 전략 어떻게 짤까? 연말 연초에 계획 짤 때 예. 경제만 분석했거든요. 예. 지금은 정치를 분석해야 되나요? 정치 경제와 지정학적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바뀌었기 있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거죠. 30년 동안 특히 90년대 이후로 중국 개방하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과 같이 회사채 분석 때문에 중국을 막 같이 돌아다닐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예. 관시와 네트워크 깔고 해가지고 예. 잘 깔아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돈 벌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기업이 잘한 게 아니고 실은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90년 했었겠죠. 초반에 예. 개방됐는데 미국 자본은 실은 두려웠어요. 혹시 먹힐까 봐. 일본은 싫었어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언론도 주로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시각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할 때 맞습니다. 우리는 시장으로 봤었던 시각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걸 설득시킨 게 클린턴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시장 체제가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린턴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민주당도 본인들이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중국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해안과 통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안가 통찰보다는 예. 이분이 그 감각은 있는 것 같아요. 감각. 국민들이나 이제 그 중요한 정서를 끄집어오는 거. 그다음에 누가 적임이냐. 네. 그다음에 저기 아젠다를 원래 이게 민주당 아젠다인데 예. 보호무역주의와 큰 정부는 공화당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 원래 힐러리가 그렇죠. 실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예. 아마 비슷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이 그 2000년대 클린턴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요. 2000년대 들어서 중동 쪽에 이라크 전쟁, 예. 아프가니스탄, 예. 또는 뭐 시리아 여기 집중하느라고 아시아 쪽에 중국 신경을 못 썼어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손해를 받고 9.11 테러 때문에 보복의 눈이 멀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다시 관심을 아시아로 돌려야 된다. 이게 피보트 아시아죠. 농구할 때 한 바퀴 도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힐러리 클린턴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힐러리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제대로 알았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이런 거를 실은 트럼프가 뺏어온 거죠. 이 사람은 감각으로 네.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네. 감이 아주 뛰어난 네. 사람이군요. 그래서 원래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가 전공인데 그 트럼프는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 트럼프가 국내 여론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고 진짜 좌절하고 이유를 잡을 뺏기고 이걸 보니까 실은 이게 중국이나 멕시코나 이런 것들이었고 요거를 공략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전공은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지금 시장이 믿고 있는 시나리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도에서 휴전을 하고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언론이 각광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안도랠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군요.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의 그 타격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 변화에 앞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일단 경계해야 될 거는 둘이 좀 휴전을 하거나 둘이 어떻게 그 협상을 잘해서 이거를 기대할 거는 그런 소극적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지정학적 구도가 상황이 나빠진 게 생겼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아주 120년 전에 그 아주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한쪽으로 쏠렸을 때도 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실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아주 강한 동맹이고요. 그럼요. 경제는 거의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으로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투자하시는 사람도 옛날에는 그냥 경제만 분석해서 중국으로 가서 뭐 올해 성장이 얼마가 되니까 얼마를 투입하고 뭐 이게 이제 아니고 예. 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밸류 체인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죠? 예. 그 단기는 타입을 보더라도 중기적으로는 내가 저쪽이 아니라 저쪽 빼고 나서 이런 블록을 만들 가능성들도 실은 꽤 있기 때문에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거는 예. 다변화일 것 같습니다. 다변화. 예. 네. 방법은 없다. 다변화밖에. S&P였나요? 무디스였나? 우리나라 그 등급을 AA 제로로 줄 때 예. 한국이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예. 그 덕분에 2000년대 어느 정도 성장을 잘 해오긴 했는데요. 중국이 어려워지면 바로 타격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른 나라들은 실은 다변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갖고 왔습니다. 사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다른 쪽 신흥국이나 다른 쪽 저기로 다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남방 정책, 북방 정책 그렇죠. 이런 거를 늦었지만 빠르게 시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러시아든 아니면 뭐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 인도, 남아공, 브라질, 멕시코 등등으로 예. 빨리 더 많이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양측의 싸움이 단기간에 싸워서 누가 승자가 나오고 이게 아닐 거고 그렇죠. 둘이 아주 오래 끌 거잖아요. 그런데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남미 쪽이랄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지금
저개발된 나라들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 야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우리 쪽에 완전히 붙어. 중국이랑 뭐 하지 마. 화웨이한테 뭐 주지 말라고 하듯이.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의 이제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 작년 말하고 달리 중국이 강하게 한번 해보자고 나온 이유가 뭘까를 보면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제가.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아마 4조 위안 정도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고요. 예. 금리도 더 내릴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참호로 숨어야죠.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전은 이런 거는 또 중국한테 유리하니까요.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까. 미국은요. 예. 자, 그래서 금리 내리라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 예. 그렇고 FOMC에서 내리진 않았지만 예. 앞으로 내릴 수 있다. 예. 저희가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는데요. 예. 90년도 중반에도 이렇게 그 경기가 막 되게 침체로 가기 전에 미리부터 내려가지고 침체를 방어한 적들이 꽤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금리 내려라고 부양하는 겁니다. 더 나빠지면 더 내리죠.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 이 대립의 양사자인 둘이 만나서 뭔가 해결을 보기 위해선 뭐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예. 경제가 나빠지든 뭐 주식이 좀 떨어지든 그래서 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타협을 할 여지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게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타협의 가능성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경제적인 예. 것들이 나쁘지 않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인데 뭐냐면 중국이 외교적인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작년 10월 말에 일본의 아베 예. 총리가 대규모 사절단을 몰고 10월 31일인 것 기억나요? 예. 중국으로 갔어요. 예. 시진핑 만났습니다. 예. 전격 만났습니다. 예. 이게 거의 20년 만에 있는 중일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 예. 그동안 실은 중국은 일본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싸움도 무작했죠. 전쟁한 나라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날지 몰랐어요. 자, 그리고 4월에 그 아베 총리가 트럼프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사람들을 또 시진핑한테 보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중간에서 키플레이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아베는 중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무역 질서인 RCEP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메인 플레이어가 돼 있고요. 예. 중국을 제외한 CPTPP라고 하는 예. 그런 국제무역 질서에서도 지금 키플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왜? 그 옛날에 트럼프 플라자 합의 때는 미국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는 우린 당할 수 없다. 아마 7월 참여연 선거 끝나면은 예. 이제 자동차 관세부터 압박을 당할 겁니다. 예. 여기에서 그 자체가 일본은 중요한 플레이어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카드를 지금 보이고자 함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서 약간 외교적인 자신감이 생겼고요. 예. 4월에 시진핑이 유럽을 갔습니다. 순방을 했죠. 예. 갔더니 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인 이탈리아가 예. 1대1로의 마지막 항구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뒤집어졌죠. 예. 뭐냐고 저거. 예. 그러니까 예. 유럽, 이태리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유럽이 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가장 옛날 더 취약한 우리였던 그리스가 항구를 개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자, 그리고 나서 리커창도 그렇고 중국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계속 갑니다. 네. 자, 그리고 4월에 1대1로 포럼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전 세계에서 너도 나도 참여하겠다는 데들이 막 줄을 섰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브라질이요. 예. 원래 볼소나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중국이랑 안 하고 외교 노선은 미국이랑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방문하고 아주 예.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1분기 경기가 침체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을 바꿔서 중국이랑 다시 하자.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꿔서 부통령을 5월에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도 돈이 있고 중국도 원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랑 예. 싸워서 대두를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는데 예. 그다음에 브라질 투자를 제일 많이 한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이제 외교 노선을 미국으로 했으면 화해든 뭐든 다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얘기를 싹 바꿔가지고 화웨이 그냥 브라질에서 영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다 하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이 잡아당길 건데요. 흥미진진하네요. 예, 양쪽으로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먼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중국 시장을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가 달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배타적으로 그렇게 중국이랑 협조를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해줄 지역이 실은 유럽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은 그동안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러시아의 숨통을 틔워줬고요. 이란을 제재할 때도 숨통을 틔워준 게 유럽이고, 예. 그다음에 터키를 제재할 때도, 자 아마 중국하고 상황이 나쁠 때도 실은 숨통은 아마 일본과 유럽이 틔워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과 달리 양쪽에 막 양쪽이 달려 있지만 예. 실제로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다변화들이,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외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경제 성장 이 분석도 있지만 예. 실제로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외교와 지정학적 분석, 정치 경제적 또 내부 정치들이 또 달려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같은 이런 우방국들이,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이랑 어떤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제재 카드랄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미국이요? 예, 하지 마. 뭐 하면 이렇게 너희들은 당하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역으로 뭐 관세를 때린다. 세컨더리 보이콧이시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란 같이 아주 지금 적대 상황으로 가고 예. 극단으로 치닫을 때는 가능한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간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예. 중간 그래서 그게 통해야 되는데 유럽도 일본도 또 나머지 전부 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못하겠다고 나가면 배째라고 나가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여지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 중요하죠. 우리 반도체처럼 반드시 그렇죠. 사용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거기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은데요. 유가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과 사우디와 이스라엘 이렇게 한 편이라고 보시고요. 네. 이란은 좀 지원해주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 예. 뭐 이 정도인데 아마도 그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압박은 계속 되는데 예. 혹시 또 진짜 약간의 충돌은 날 수 있겠지만 전면전이라 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전면전의 가능성은 높다. 지금 이란 정부가 개혁파 정부입니다. 로하니죠. 예. 그 전에 강경파였다가 하도 제재를 받아서 바뀌어서 나가서 협상하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로하니 정부를 더 어렵게 만들면 나중에 더 강경파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실은 이런 식으로 이란의 체제가 상당히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생산량 통제를 통한 유가 컨트롤 능력이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G20 끝나고 나서 바로 있을 게 이제 오펙 플러스 1입니다. 러시아. 예. 감산 예. 등등 예.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증산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예. 이게 너무 튀거나 또 너무 내려가거나 했을 예. 때 그래서 통제 능력이 그 어느 때도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죠. 우리나라 부산에 비교되는 곳입니다. 일본 이 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올해 G20가 열리는 곳은 일본 어느 도시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제습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중문직답 세무상담. 정직하고 지혜로운 납세의 길잡이 친절한 수남씨 안수남 세무사를 만나보세요.
네, 세금 알면 알수록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 대가와 함께 알아보는 지혜로운 절세법 증문즉답 세무 상담 시간입니다. 양도세 하면 이분이죠. 최경령의 경제쇼 공식 자문세무사이십니다. 봉준호 관법처럼 디테일이 강하신 분입니다. 안태일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콩 게시판이나 샵 9730번 문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번의 경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2010년도에 네, 전 247평을 4,800에 샀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현 매도가가 1억 3, 4천 생각하고 있는데 예. 작용 증명서가 없네요. 작용 뭐를 해야 증명서가 되나요? 없으면 농지원부는 지금 안 만들었단 말씀이고, 농지연부가 평수가 작아서 그것을 안 네, 안 해주고, 그다음에 농약사고 비료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수증 있나요? 그 영수증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영수증을 해놨는데 네. 이게 간이세금 영수증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에는 간이어도 상관이 없었고요. 예. 네, 근데 그게 집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는 저기 20km 이내예요. 20km 이내고 지금 다른 직업은 안 갖고 계시고요. 직업은 예, 안 갖고 계시면 그 지역에 예. 예, 농지위원이 있어요. 아, 그 농지 지역이에요? 예, 위원한테 가셔서 예. 자경 사실 확인서를 받으시라고요. 그게 어디 뭐 면 소재지 있는 거예요. 그 면 소재지에 가면 그 지역의 농지위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 그분한테서 확인이 안 되면 예. 바로 옆에 논밭이 경작자 있잖아요. 예. 농사 같이 지면서 얼굴 보신 분들, 예. 예,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예. 나중에 세무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확인을 해요. 내가 세무서 가서 문의해 봤더니 네. 그게 저기 뭐 인후 보존 그게 왜 폐지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은 간접적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예. 세무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예.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인정이 예. 되는데 예. 예, 간접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부인하더라도 또 우리가 예.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네. 아, 그거는 뭔데요? 추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예. 농약사고 비료사고 씨앗사고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썼으면 객관적인데 예. 간이 영수증 얻어다가 이름도 안 써놓고 막 대충 써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세무서에서 인정을 못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동네 가서 현장 가보면 예. 농사 지었는지 안 했는지 금방 확인돼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예, 확인이 되지요. 네, 그러니까 인후보증서 받아서 일단 제출하시라고요. 아, 예. 몇 명 하면 돼요? 한두 명, 두세 명만 해도 돼요. 거기 네. 이장님이 네. 자기가 인후 보증 써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받아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상담 사례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상담 사례를 좀 전해주십시오. 요즘에 제일 많은 것들이 네. 이제 2000년도 초중반 또는 90년도 후반에 사신 분들이 부동산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썼어요.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제 계약서를 갖고 있을 때 이 실제 계약서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 그렇겠네요. 예, 요게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예. 실거래가 제도가 2006년부터 실시됐잖아요. 200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전에 다운 계약서 많았습니다. 예, 다운 계약서 서로 썼다 하더라도 예. 본인이 실제 작성된 계약서가 있거나 예. 거래 증빙을 갖고 있으면 우리 우리 세법적으로는 실질대로 판단해 주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거는 갖다 입증하면은 예,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썼으면 네. 나중에 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거래 상대방이 예, 이제 10년이 지나버렸으면 예. 양도자에 대해서 추징을 못 해요. 부가지적까지 지나버렸으니까. 근데 10년 이내 것이 있다면은 이제 최근에 분양권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운 계약서 써줬는데 10년 이내 거라면은 예. 그 전 소유자 것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세금만 추징당한 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추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피해를 줄 수는 있죠. 예. 야, 이것도 좀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중에서는 예. 전 소유자한테 사전에 이제 내용증을 띄워가지고 내가 이래 갖고 양도를 했는데 기아 세금을 다운시켜 주는 바람에 내가 세금 많이 내게 생겼으니까 예.
내가 이대로 신고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내용증을 그렇군요. 안 내려주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그 세금 내가 내주마 이런 분도 있겠죠. 협상이 예. 되겠죠. 네. 아, 전화 와 있나요? 네. 예.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저는 친정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예. 1990년도에 9,162만 원을 주고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하기는 잘 모르는데 한 2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인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대구에 성서에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세무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예. 이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이게 돌아가시는 상속을 받는 게 저한테 유리한지 예. 또 아니면은 제가 지금 팔아버리려고 하니까는 엄마가 또 집에 한 채 더 있습니다. 모기지 하시는 집.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비과세가 안 예. 돼버리면 예,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상속 예. 받으신 것이 유리하거든요. 예. 예, 만약에 그러면은- 상속 받을 때라도 집이 두 채든 세 채든 간에 예, 상속 주택을 어느 걸로 받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세무사님한테 가서 미리서 상담하셔야 돼요. 그 두 채 중에 지금 어떤 걸 혜택을 제가 받아야 될 한 건지. 거는 네. 지금 32평짜리 네? 32평짜리 요거 지금 2억 한 5천 나가는 네. 게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세무사님한테 여쭤보고 상세하게 제가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주시라 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제가 세무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예.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다 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상속세가? 5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아 세금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속세가 없으니까 예. 상속 받아서 파는 것이 세금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아 그래도 네. 제가 팔 때는 그러면은 세금 상속 받은 그 물건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거는 또 5억까지는 세금이 세무사님한테-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상속세 신고하실 때 예. 그냥 신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가액을 높여놓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세무사님한테 어디 가서 상담, 받습니까?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그럼 임의를 하지 마시고. 네. 예. 근데 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거를 손자한테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 준다 하면은 그건 또 경우가 틀려지지.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사전 증여를 해야 돼. 상속은 안 되고. 아, 상속은 안 되죠. 네, 상속은 안 되고. 아. 손자한테까지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까? 유언장을 작성해서 넘기는 방법은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유언장 작성 요령은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 네. 하여간 무조건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그지?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항상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상담 잘 받으셨고요. 네. 다운계약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네. 다운계약서 아직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죠. 근데 그래요? 없는데 잘못하시는 분들이 내가 네. 비과세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 받거나 내가 이제 그런 걸 때는 거꾸로 업계약서 써준 경우가 있어요. 사시는 분이 지금 이제 어떤 그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6억에 이제 팔았단 말이죠. 예. 근데 어차피 비과세니까 예. 그걸 8억으로 높여서 2억 정도 더 높여 써주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써준단 말이죠. 예. 근데 요게 2억을 업시켜줬다는 것이 확인되면 예. 비과세 받은 금액을 추징을 해버려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운계약서보다는 오히려 업계약서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아까 지금 이분 상속받은 경우에 예. 이제 상속의 경우에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 개시 당시에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그걸 개시 당시 가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예. 매매사례가가 없으면 농지 같은 경우는 네, 특히 농지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개별공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낮게 평가가 돼버리면 팔 때 상속세는 없지만 예. 팔 때 양도세가 왕창 나와버려요. 세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요거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예. 지금 감정을 받으라는 이유가 이분이 매매사례가를 잘 못 알아들을 것같아서 그렇죠. 예, 예. 아예 감정 받아서 예. 상속세 신고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속을 네. 받을 때 네. 제대로 땅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네.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준 예. 높게 받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할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의 돌발 경제 퀴즈 정답은 오사카였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